반갑습니다. 송재준입니다.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정국을 맞이해서 정말 많은 분들이 이 대한민국의 운명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이거는 그냥 단순히 윤석열이라고 하는 한 명의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법과 질서라고 하는 시스템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정말 많이 걱정하실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가 8년 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을 겪으면서도 제가 이제 그때도 유튜브를 뭐 초창기쯤 됐던 것 같은데, 그 이후에도 이제 뭐 몇 번이나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당시 이제 그 느꼈던 답답함이 사실 지금 느끼고 있는 답답함과 크게 다르지가 않아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10원 한 장, 10원 한 푼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무슨 뭐 뇌물죄다. 그리고 이제 그 뇌물죄를 만들어내기 위해 가지고 말도 안 되는 경제 공동체라고 하는 논리를 만들어내고, 그것뿐만 아니라 청탁이 없었는데 있었다. 뭐 이런 식으로 또 가기 위해 가지고 근거가 없다 보니까 묵시적 청탁이다. 이런 개념까지 만들어내 가지고 그때 당시 정말 도저히 납득이 안 됐던 게 경제 공동체라는 개념, 그다음에 묵시적 청탁이라고 하는 개념, 이 두 가지였거든요. 근데 그때 같은 경우는 보수 쪽에서도 사실상 박근혜 전 대통령을 버리다시피 했었고, 어느 누구 하나 그 문제에 대해 가지고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이후에 박 전 대통령 탄핵 과정에서 법치에 문제가 있다, 법과 질서에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하는 것 자체가 마치 어떤 식으로 프레임이 씌워졌냐, 야, 너 그러면 헌재 결정을 무시하는 거야? 헌법재판소를 지금 무시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프레임이 씌워졌었거든요. 저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정국도 결국에 그렇게 되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뭐 수많은 지금 논란이 불거지고 있죠. 그런데 결국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헌재에서 인용을 하고 난 뒤에 이 절차적인 문제에 대해 가지고 지적하는 것이, 야, 너 그러면 헌재 결정을 지금 부정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또 프레임을 씌우지는 않을까 벌써부터 걱정이 됩니다. 판사들 사이에서도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그리고 또 구속영장이 과정에서 적법성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지적이 올라오는 것 같은데요. 이번에 이제 그 판사들이 사용하는 이제 그 코트넷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판사들만 이제 쓰는 뭐 내부 인터넷망 같은 건데, 커뮤니티 같은 거죠, 그렇죠? 거기에서 그 대법원 재판연구관이라고 하는 백모 판사님께서 이번에 글을 하나 올렸다라고 합니다. 글 제목이 "공수처는 수사권이 있습니까?"라고 하는 글의 제목이에요. 이게 이제 그 많은 분들이 지금 분노하는 포인트 아니겠습니까? 공수처는 수사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윤석열 대통령을 수사를 했는가? 이 수사를 통해서 확보가 된 증거나 뭐 증언이나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원천적으로 무효다라고 하는 게 우리의 주장인 것인데, 그 주장에 대해 가지고 대법원 재판 연구관이자 판사님인 백모 판사는 뭐라고 얘기하는지를 보니까, 헌법 84조의 내란 또는 외환죄에 해당하지 않는 직권남용죄로 공수처가 수사를 할 수 있는가? 이게 이제 첫 번째 중요한 쟁점이라는 것이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공수처법의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그 고위공직자 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죄로서 해당 공직자가 범한 죄에 해당하는가? 요 두 가지가 이제 앞으로 핵심적인 쟁점이 될 것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약간 좀 복잡할 수도 있는데 제가 말씀을 좀 드리면은요.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아까 전에 이제 그 얘기하셨던 헌법 84조의 내란죄랑 외환죄 두 가지의 직권남용죄가 들어가지 않는다라는 건 너무나 명백하죠. 대통령 같은 경우는 형사 소송으로서 소추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거는 내란죄랑 외환죄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에서 지금 어거지로 윤석열 대통령 정부 당시 대북 확성기를 썼다라든지, 그리고 또 오물풍선에 대해 가지고 원점 조정을 했다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 가지고 외환죄로 수사를 하겠다, 이렇게 지금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거지로, 그러니까 자기들이 보기에도 이번에 내란 사태에 대해서는 외환죄로 엮을 게 없다 보니까 억지로 이제 그 외환죄를 만들어내려고 하는 시도였던 거죠. 헌법 84조에 따르면 명명백백하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가지고 직권남용죄로 수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이제 아까 전에 백모 판사가 얘기했던 첫 번째 내용이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직접 관련성이 있냐 없냐, 요 이제 그 얘기를 했는데, 요게 이제 무슨 소린지를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직권남용죄는 공수처가 수사할 수가 없어요. 직권남용죄를 가지고 수사할 수 있는 것은 검찰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검찰이 직권남용죄를 가지고 어떤 식의 꼼수를 썼었냐? 8년 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그때 이제 그 경제 공동체, 그다음에 이제 묵시적 청탁이라고 하는 논리를 만들어냈던 것처럼, 이번에는 어떤 꼼수를 부린 것이냐? 직접 연관성이라고 하는 꼼수를 부린 거예요. 그래서 김영환 국방부 장관에 대해 가지고 검찰
검찰 측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 뭐라고 주장을 했었냐? 애당초 직권남용죄랑 이번에 내란 사태가 연관이 있기 때문에 직접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내란죄를 수사할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하는 논리를 가지고 김영환 전 장관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거든요. 근데 그거를 서울중앙지법에서 기각을 시켰습니다. 검찰이 그러면은 두 번째로 얘기했던 논리는 무엇이었냐면은 검찰의 수사 대상에 들어가 있는 사람 중에 공수처 직원, 그다음에 경찰들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내란죄에 들어가 있는 사람 중에 경찰청장에 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검찰이 했던 논리가 뭐냐면 경찰청장 자체가 이번에 내란 사건에 들어가 있다 보니까 경찰청장에 대한 수사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내란죄에 대해서 수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하는 두 번째 논리를 가지고 김영환 전 장관에 대해 가지고 구속영장을 청구를 했고 그게 이번에 발부가 됐던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짬짬이의 형태로 검찰이 어거지로 직권남용죄랑 직접 연관성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내란죄에 대해 가지고 수사할 수 있게끔 된 것이죠.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그거는 검찰의 얘기입니다. 서울중앙지법에 똑같이 공수처도 구속영장을 청구를 했죠. 김영환 장관에 대해 가지고. 근데 공수처 같은 경우는 어떠냐? 아예 그냥 애당초 수사 범위 자체가 들어가 있지 않다 보니까 공수처의 구속영장은 기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서울중앙지법 같은 경우는 애당초 공수처의 수사 자체를 인정을 안 해줬어요. 짬짬이로 인정을 해줬던 건 검찰입니다. 근데 이것들이 나중에 가가지고 검찰과 공수처가 지들끼리 협의를 봐가지고 검찰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맨날 발악을 하지 않습니까? 검찰의 수사는 믿을 수가 없다고. 그래가지고 검찰이 인정을 받았던 그 직권남용과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을 지들 멋대로 누구한테 넘겨준 거예요? 공수처에게 넘겨줘가지고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게끔 된 겁니다. 이것만으로도 이미 문제가 있다는 게 이해가 되시죠? 자, 그리고 난 후에 공수처가 이제 수사권을 받고 난 뒤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가지고 체포영장과 압수영장을 이제 발부를 받아야 되는 것인데 가만히 봤더니만 서울중앙지법에다가 그거를 넣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미 원천적으로 서울중앙지법은 공수처에 대한 수사권을 인정을 안 하다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도 발부를 안 할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가지고 공수처가 꼼수를 부려가지고 어디로 갔던 겁니까? 서울 서부지법으로 갔던 겁니다. 근데 여기서 또 코미디가 뭐냐면은요. 공수처 같은 경우는 경찰과 그다음에 공수처 직원에 대한 수사권이 아예 없습니다. 왜? 공수처라고 하는 대통령과 대통령의 친인척에 대한 비리 혐의를 수사하는 곳이다 보니까 경찰에 대한 비리 혐의를 수사할 수가 없어요. 그럼 가만히 보시면은 아까 전에 이제 검찰이 서울중앙지법에서 김영환 장관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던 근거가 뭐였습니까? 경찰청장이 내란죄에 연결이 있다 보니까 직접 연결성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수사를 하겠습니다. 이거 아니었습니까? 근데 공수처 같은 경우는 경찰청장에 대한 수사권 자체가 애당초 없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공수처가 서울 서부지법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할 때 내세웠던 근거가 뭐였냐? 놀랍게도 서울중앙지법에서 검찰에 대한 기각시켰던 그 논리. 이번에 직권남용죄 자체가 내란죄랑 직접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수사를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논리를 가지고 서울 서부지법에다가 영장을 청구했고 그거를 서울 서부지법의 이순영 부장판사가 발부를 해준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다라는 얘기가 계속해가지고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번에 백지금 판사 또한 마찬가지로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뭐라고 지적하고 있냐. 개인적으로는 대통령 재직 중에 소추가 불가한 직권남용죄 등으로 적어도 강제 수사는 어렵다라고 생각한다. 강제 수사가 만약에 가능하다라고 한다면 강제 수사의 시한 등으로 실질적으로 재직 중 소추가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헌법 84조랑 충돌이 될 수밖에 없다. 직권남용죄가 내란죄에 흡수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경우 관련 범죄 명목으로 공수처 권한이 아닌 내란죄를 수사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점에서 본말이 전도된 논리가 아닌가 생각한다. 법원이 그동안 쌓아왔던 절차에 관한 논리들이 소중히 지켜지기를 바란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만약에 직권남용죄를 가지고 내란죄를 수사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직접 연관성이라는 걸 인정해 주게 된다면 도대체 헌법 84조는 어떻게 되냐 이거예요. 대통령 같은 경우는 내란죄랑 외환죄 두 가지를 제외하고서는 애당초 이제 형사적으로 그렇게 소추가 되지 않는다, 기소가 되지 않는다라고 헌법 84조에 명시가 되어 있는데 이런 식으로 직접 연관성이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논리를 통해 가지고 접근하게 된다면 헌법 84조가 뒤집어지는 거 아니냐.
이미 8년 전에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의 당시에도 이 뇌물죄에 대해 가지고 어거지로 적용시키기 위해 가지고 그때 썼던 게 뭐였습니까? 경제 공동체라고 하는 논리, 묵시적인 청탁이라고 하는 논리 그거를 갖다가 붙였는 것인데 이번에 또한 마찬가지로 헌법 84조를 무력화시키기 위해 가지고 직접 연관성이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논리를 갖다가 검찰이 이번에 쓴 것이고 공수처까지 가세해 가지고 같이 쓴 겁니다. 이거 자체가 지금 판사가 보기에도 뭐라는 거예요? 헌법 84조를 부정하게 되는 본말이 전도되는 논리가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앞으로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란 외환죄를 제외하고 나서도 야, 이 범죄랑 직접 연관성이 있으니까 처벌받아. 이 범죄랑 직접 연관성이니까 처벌받아. 이런 식으로 계속해가지고 짬짬이 같이 써먹지 않겠습니까? 그나마 지금 시기에 판사들 내부에서도 이런 식의 양심의 목소리가 나온다라는 게 다행입니다만 나중에 또 헌법재판소에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인용되고 난 뒤에 그때는 이미 늦어가지고 야, 너 헌재 결정을 무시하는 거야? 헌법재판소를 갖다가 부정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프레임이 씌워지지는 않을까 걱정입니다. 반드시 그 전에 우리가 사법질서와 법치의 절차를 완벽하게 지켜낼 수 있어야 될 겁니다. 판사님들을 저는 믿고 싶고 믿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